현재 정치, 그러니까 여당 쪽 사람들과 유튜브 보면은 내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고생을 안 해보고 어려움 없이 쭉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96년까지는 좌파가 30, 우파가 70, 그러니까 우파가 70, 좌파가 30% 지지율이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2000년대는 좌파가 60이고 우파가 40이고 우파가 40이고 좌파가 60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국리민복을 생각해보자 이거지. IMF 이후로 정규직은 적고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그 사람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인들 60세 이상도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일하고 사는데 월급이 적다 이거지. 한 사람은 시험 합격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정년까지 월급 많이 받고, 대기업체 가더라도 대기업체는 또 돈도 많이 받고, 사회 구조 그렇게 돼 있어. 그걸 누가 좋아해 그거? 월급 많이 받던 저기 받던 같은 국민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은 애를 낳고 결혼하고 사는 거 어떻게 살아? 힘들어.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은 있지만은 국민에게 복이, 이제 국가 이익은 많아. 근데 국민의 복은 많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좌파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 10만 원이라도 1년에 10만 원이나 1년에 20만 원이라도 좀 써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권당에서는 도무지 안 된다 이거지. 그나마 생활 상품권이라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써보자 한 사람이 현재 야당 대표죠. 다 좋아했지. 근데 여당 그거 안 한다 이거지. 지금 여당도 그때 그 당시에 다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 안 될 사람이 지금까지 당 대표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힘들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부익부 부분에 해당되겠지. 정규직은 부익부 속하고, 부익부 있고 주식도 있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 사람 소수일 밖에 없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 좋겠지. 그 사람은 우파 되겠지. 나머지 다 좌파야. 방법 없어. 방법 있으려 그러면은 1980년대처럼 그렇게 정규직을 많이 만들면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하고자 하는 대통령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정치인 보좌관 중에서도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대학 교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국민민복을 생각해보면 좌파 우파 한 번에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집값이 두 배로 오르게 해도 정치인은 재발 방지 차원의 입법 발의가 한 번도 없었다. 교육에 있어서 학교 선생이 불성실하여도 책임 추궁은 약한 느낌이고 월급은 다 받아간다. 학교 선생보다 학원 선생의 능력과 의지가 높다는 느낌이다. 이러니 교육 정상화 됩니까? 학교 선생은 그래도 방학 동안 쉬잖아. 학원 선생은 방학 동안 못 쉬어. 경쟁이 치열하지. 학교도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 해보자고. 부익부 빈입빈 했을 때 부익부에 있었던 사람 가정은 지도 학원, 좋은 학원 3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들여가지고 학원 다녔다가 대학 갔다가 또 좋은 회사 갔다가 쭉 월급 받는다든가 선생님이 됐다. 지도 학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좋은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지도 학교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 좀 해보자고. 바로 또 욕하면은 또 내를 까는 사람이 워낙 많고, 또 회사 가면 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겁에서 말을 못하겠다. 에이. 그리고 큰 식당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IMF 이전하고 IMF 이후가 틀려.
그러니까 큰 식당이나 큰 공장에 보면은 대지 면적이 500평이나 700평 있다고 봤을 때 평수가 한 200평, 식당 같으면 평수가 200평 내외가 되고, 주차장은 300평에서 400평, 지금 숙소가 한 10평짜리나 30평짜리가 있고 세 채에서 6채, 그러니까 세 가구가 6가구가 있다 이거지. 근데 공장에는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어. 특히 그 금형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왔으니까 주문 내에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뭐 밤 10시, 밤 12시까지 하여튼 만들어내야 돼. 근데 뭐 젊은 20대가 와가지고 나는 무조건 9시에 왔다가 6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 곤란하지. 그래서 그 공장 내에 10평짜리나 20평짜리나 30평짜리 집이 있어. 그런 회사는 참 좋은, 일반 가정집보다 집 더 잘 지어놨어.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애사심도 있고 일도 잘 돌아가고 또 한 10년 있으면 그런 엄마는 공장이 또 생기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한테 뭐 52시간 적용해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뭐 64시간 적용해라.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금융공장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야, 사출공장이 있지. 사출공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컴퓨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뭐 밤 9시까지 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 밤 10시까지 해도 상관없고, 놓으면은 이발이 작업이라 그러나 그 요런 꼭다리처럼 놓은 거 있어. 그런 거. 그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젓가락, 플라스틱 컵, 그런 10개씩 막 달리 놓으면 그 똑똑똑 떼가지고 이제 그 포장하고 박스에서 비는데 그 힘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 박스 다 해도 그 5kg도 안 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9시 일까지 일해도 상관없어. 월급이 한 300만 원 넘어가지. 그런 사람 보고 52시간 해라 그러면 그 사출하는 그 회사는 망한다, 망해. 그건 국가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시간 해도 될 회사가 있고 62시간 해도 될 회사 있고 그래. 그 시간 함부로 정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식당이나 공장, IMF 이전을 보면은 그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만은 주문이 많으면 손님이 많으면 좀 더 일하고, 비, 눈, 태풍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없으면 문 닫고 빨리 퇴근한다. 하지만 월급을 다 줬어. 근데 그 월급을 다 줬는데 또 요즘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습니다. 생활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 시간은 나이와 형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무조건 똑같이 정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8시, 아침 8시부터 일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출퇴근이 그래 멀어가지고 10시부터 일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하고, 퇴근은 또 1시간 늦게 해도 되고, 8시 온 사람 또 다시 퇴근해도 되고,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하루 2시간 일하고 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 4시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 10시간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객일제 근무하는 데도 있다 이거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출퇴근 시간이 있으니 반드시 엄중히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회사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국가가 간섭하지 마시라.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쉬고, 일 많으면 많이 한다. 뭐 그는 그렇지만은 나 조금 나쁘게 말하면 1등 잡보와도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월급쟁이는 월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 생활이 가능해. 일 적으면 적다고 월급 적게 주고, 일 많다고 월급 많이 준다. 그럼 뭐 월급이 많다가 또 몇 달 후에는 월급 적다 이러면 생활이 굴곡해져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보는 그런 가정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누가 월급을 그런 식으로 주는 걸 좋아하냐 이거지.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 현장을 좀 생각해보자. 외국인 고용 현장을 생각해보자. 베트남에서 A급 회사 월급이, 베트남에서 A급 회사 다니면 월급이 35만 원이면 한국에서 일하면 200만 원다 이거지.
베트남에서 한국에서는 뭐 요즘 차가 거의 200만 정도 될 거야 아마. 비닐하우스에서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일하더라도 200만 원 줘야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저축 송금 문제를 생각해 보자. 베트남 월급의 2배 즉 최대 70만 원까지. 베트남에서 회사에서 일하면 35만 원이니까 우리는 그 2배 그러니까 7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130만 원은 카드로 국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살린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국의 그 지구촌에서 모범 국가가 될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서로 좋아. 근데 그 소식 제공한다 해가지고 200만 원 받아서 180만 원 그 나라 보내버린다. 그 지역 경제 완전 죽는 거지. 그거. 왜 그렇게? 한국에서 일하면 보험료는 한국인의 2배에서 3배 내게 하라. 지금 현재 외국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뭐 1년 2년 하고 보험 혜택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가가지고 적자가 수백억 된다 그러지. 그런 일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고용 나이는 25세에서 48세로 정한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한 2년에서 10년 일하고 중국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국 군대 병영 체험이다 이거지. 그 기간은 30일이고 부담은 외국인이 한다. 외국인 뭐 얼마 한 15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지.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내게 하고 오전 3시간은 태권도 하고 오후 3시간은 사격한다. 나머지는 정신교육하면 되겠지. 정신교육하면 되고 정신교육 내용은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고 안중근 의사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병영 체험하고 나는 사람들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총 쏴봤으니까 가짜 소총 그러니까 실물 크기하고 똑같은 플라스틱 제품 총을 주고 군화는 개인이 가지고 축구하도 좋다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다음에 또 뭐 1년이나 2년 후에 또 한국에 와도 그 사람 뭐 직장생활 잘했고 군대 병영 체험도 뭐 무리 없이 좀 잘했고 그렇게 되면 또 서로 반갑고 좋잖아. 그렇게 해서 그 자기 국적은 정해지더라도 살기 좋은 곳에서 좋은 삶을 체험하고 일개 가정을 부자를 만들어주고 또 한국의 사람이 또 그 나라 가더라도 또 좋은 대우를 받고 반갑게 또 다정한 느낌 반가운 느낌 그렇게 해서 다르게 좀 크게는 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서로 좋게 하자 이 말이지. 이게 내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6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